안녕하세요. 오늘은 SR 지수에 대해서 렉스L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좀 중요한 라이브 방송이라고 미리 이제 제가 인스타 제 피드에도 올려드리고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키즈노트에도 올려드렸는데 시기분들 꼭 들어오셔서 SR 지수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을 이번에는 줌으로 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신입분들 이외에 기존 분들이 좀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초대받은 링크로만 들어오실 수 있게 딱 신입분들 OT를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초기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해드리고 많은 것을 안내를 해드려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학습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영어는. 그리고 특히 이제 퍼플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미국 공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과정이 어렵고, 그리고 그게 막 너무 우리가 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낯선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또 그 라이브 방송 교육 들으신 거를 실제로 아이하고 매달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 과정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번에는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을 다녔던 분들이 전체 10기 입학생 중에서 한 36%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미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의 경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에 대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퍼플 내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어디다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이제 저희 유튜브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 유튜브를 벤치마킹도 좀 해보려고 하고, 많이 보는데, 이게 제가 이제 워낙 좀 교육에 공부를 하자 하는 주의라서, 그, 이제 얼마 전에 스터디 코드 지난번에 공부 방송에 나왔던 그분 라이브 방송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치동 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치동 학군이나 이 학군지라고 하는 데들이 어 공부를 잘 가르치고 막 좋은 선생님이 있고 거기 가면은 정말 공부를 잘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드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공부의 양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사실 퍼플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이제 퍼플 아카데미가 어저께 어느 분이 이제 어제 방송 중에 현대는 언택트 교육이고 언택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함께 그걸 같이 해주는 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 쓰셨더라고요. 방송에 나왔다고 하면서. 근데 저는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이게 혼자 하는 학습, 언택트 교육에서 혼자 하는 학습에서 이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 범위를 아이가 몇 퍼센트 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아이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그 측정할 수 있는 기준치에 대한 부분들이 홈스쿨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측정할 수 있는 기준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퍼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거의 전국에 막 그 섬에서도 하시고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저기 전라남도 어떤 섬 진도 이런 데도 있으세요. 진도에서도 이번에 한번 누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섬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뭐 저기 그 산에서도 하시고 산속에서도 하시고 이 어디에 있든 할 수가 바닷가에서도 하시고 도시에서도 그 16개 시도에 거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해외에서도 하시고 해외도 뭐 동남아시아 쪽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호주에도 계시고 이번에 유럽도 한 분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각 지역에서 하시는데 그 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리고 내가 잡은 기준이 옳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그 SR을 보시는 분들은 SR 점수가 이꼴, 예, SR 점수와 영어 실력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를테면 뭐 아이의 SR 점수가 5.0이면 미국에 5학년 정도 영어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5.0이라고 해서 미국의 5학년 정도의 레벨이 되냐? 그거는 퀘스천이에요. 물음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퀘스천이냐면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독서량이라든가 워드 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 자료냐면 이제 이게 그 미국의 현지 아이들의 평균 리딩 점수 조사표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미국 공교육 과정을 갖고 오고 SR이나 렉사일이 다 미국에서 일어나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SR이 얼마다, 나도 SR을 봐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SR을 가지고 기준치를 잡을 수 있는가, 아이의 영어 실력이 되는가, 그리고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는가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SR을 가지고 올리는 건 대부분 학원에서 구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학부모분들한테는 잘 안 알려줘요. 왜? 이게 이제 학부모분들한테 많이 알려줄수록 학원의 운영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학부모분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안 알려줘요. 그리고 그냥 대략적인 부분, 뭐 아이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못 나왔을 때는 좀 위로하는 그런 가이드만 선생님들이 해주시죠. 그런데 사실 이제 퍼플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학교의 형태를 띠고 선생님하고 얘기는 하지만 되게 솔직히 모든 걸 전부 다 얘기하는 학원, 온라인 원격 스쿨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주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인 저의 이제 교육관에도 있는데 정확하게 내 아이를 파악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현재 어디 학습 구간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엄마가 모르고 엄마나 아빠가 그 부분을 몰랐을 때 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라고 계속 이렇게 권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저도 사실 아침에 9시부터 회사 가서 오후 6시까지, 뭐 때로는 6시 넘어서도 일을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와서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교육을 계속 지금 저희가 한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잘 아셔서 아이를 이끄는 과정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준비를 했냐면 이게 미국에서 현지 아이들이 평균 리딩 점수를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표인데, 사실은 SR이라기보다는 이건 렉사일 기관에서 만든 조사표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대학 및 취업 준비를 위해서 미국에서 학년별 권장 지수를 조사한 게 있어요. K 때는 1.6 정도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1.4에서 시작해서 2.9 정도 마감을 하고, 그리고 2학년 G2에는 2.2에서 시작해서 3.7 정도 마감을 하고, 그리고 G3는 2.8에서 시작해서 5.1 정도 마감을 한다. 예, G3에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죠.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4학년 때는 4.4에서 6.5 정도를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5학년 때는 5.3에서 시작해서 7.5. 거의 레벨 지수가 맞는데 2학년 때는 2.2에서 시작하는 반면에 3학년 때는 3점대가 아니고 2.8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성장하는 5.1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 권장 지수예요. 그리고 6학년 때는 6.4에서 시작해서 8.5. 7학년 때는 6.9에서 시작해서 9.4. 그리고 8학년 때는 7.5에서 시작해서 10.7. 그러면 사실은 이 권장 지수에 따라서 미국 교과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미국 교과서의 가이드 자체가 그 안에 이제 수록된 책들이 거의 이 레벨대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지죠. 높은 연령대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12학년
때는 10.6에서 한 13.0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권장 지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봐드리면, 렉사일 지수는 K단계에서는 BR 40에서 230까지, 1학년 때는 190에서 530까지, 2학년 때는 420부터 시작해서 650까지, 3학년 때는 520부터 시작해서 820까지. 예,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12학년 때는 한 1385 렉사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 대학에 가려면 보통 1200 이상이 되면 미국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좀 아이비리그권을 들어가면은 이제 1500 정도 된다라고 이제 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또 이제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좀 상당히 정확해서 보시면, 학기 초반, 가을 학기 시작이죠. 그래서 가을 학기 시작할 때는 정말 이제 좌절하지 마세요. 하위 10%는 BR 640부터 시작을 하고, 미국도. 그리고 K단계에 미국도, 영어 쓰는 미국도 BR 40부터 시작합니다. K단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K단계에 BR이 나왔어요. 라고, 여러분이, 뭔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아이도 또 BR 나와요. 여기 BR 나오죠. 그쵸? 학기 처음 초에는 막 BR 640부터 BR, 이게 이제 퍼센트인데 상위 10%가 BR 40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위 10%. 90%라는 건 상위 10%가 K단계에 BR 40이 나오는 거예요. 학기 초반에. 그리고 이제 학기 중반 정도 되면 아이들이 열심히 리딩을 하면서, 상위 10%는 55 렉사일 정도 나오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학기 말이 되면, 봄학기가 이제 말이죠. 그러면 상위 10%는 약 150 정도 오른다. 그럼 우리 지금 K단계가 한 100에서 150 오르는 사람 미국 가면, K단계에 미국 가면 상위 10%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학기 말에. 학기 말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수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게 렉사일과 SR의 관계에 대해서 비기닝 리더라고 그래서 아직 못 읽는 단계,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1이 0이 있으면 좀 밑으로 측정되는 점수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1학년 때는 이제 시작하는 게 뭐 이렇게 이제 BR 400부터 시작하는 가을 학기부터 시작해서 1학년은 잘하는 애들은 570까지 올라요. 2학년은 799, 그 다음에 3학년은 985, 그 다음에 4학년은 1160 정도 올라요. 5학년은 1260 이렇게 오르죠.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퍼플은 그럼 어떻냐? 퍼플 같은 경우는 K단계에서 보통 K단계 평균 입학 점수가 1.2예요. 1.2가 안 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은데 1.2, 그러니까 3점이 됐는데도 K단계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배특부터 올라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첫 입학 때는 2.4 되면 다 G2 간다고 그래요. 퍼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2.4 정도 돼서 입학 테스트에 뭐 2.5, 2.4, 3.0 되면 전부 다 나는 K는 아닌 것 같아. 나는 K는 아닌 것 같아. 나는 G2 갈래. 막 이렇게 하세요. G1도 아니고 G2 갈래. 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학원들이 2점대 되면은 G2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2학년 레벨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퍼플의 입학대 평균, 그러니까 입학이라는 게 K에 시작하는 평균인데 K에 시작하는 평균이 왜 1.2냐면 기존의 프리-K 과정을 했던 저희 배특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레벨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서 점프를 안 해요. 내가 점수가 나온다고 내가 3.0이 나온다고 그래서 K과 K 단계 안 하고 G1을 간다는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꾸준히 부모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리딩 레벨이 전체가 아니고 아이가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뭐 리딩도 있지만 라이팅도 있고 뭔가 아이가 차근차근 파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때 단단히 다져야 된다고 저희가 수도 없이 라이브 방송을 하니 기존의 배특부터 올라온 친구들은 대부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퍼플의 입학이 1점인 거예요. 처음에 K단계 시작하는 게 1점인 거예요. 입학이라기보다는 K단계 시작하는 게. 근데 대부분 신입으로 들어오는, 만약에 이번에 10기라고 하면 10기 같은 경우는 K단계에 SR조차도, 그러니까 리딩 테스트를조차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에 반면에 프리K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레벨이 좀 나오는 친구들이 꽤 되죠. 그래서 입학 때 1.2부터 시작하고 2.4에서 시작하고, 그다음 G1은 또 이제 2.2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그 퍼플 아카데미를 해서 K단계를 했던 친구들과, 그리고 K단계를 안 하고 이번에 새로 입학해서 G1에 들어온 친구들과 이 갭이 상당히 커요. 저희 반 중에 이게 이제 하이반, 로우반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이반 친구들이 이 반평균이 1.0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1랑 1.0이면 거의 그 1년 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에 1.0 정도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벨을 보여드리면 2학년 때는 3.2에서 시작해서 4.0.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가 높죠? 미국보다. 그리고 끝나는 게 높았어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긴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렉사일은 떨어져요. 자, BR 38에서 시작해서 247에서 끝나고, 그리고 191시간인데 미국은 530의 렉사일에 거의 마감을 하고, 상위 이제 한 20, 30%는 500이 되는 친구들이 학기 말에 나와요. 그런데 395로 우리 퍼플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SR은 안 떨어지는데 렉사일은 떨어지는 거예요. 렉사일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보캐블러리에 대한 실생활의 사용에서 떨어지고, 그 보캐블러리의 정확한 미닝,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는 것들이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퍼플뿐만 아니라 영유를 다니거나 영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학원에서 단어들을 많이 외우는 거예요. 단어를 많이 외우는데, 문제는 그 단어를 잘못된 방향으로 외워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 단어를 문장 속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로 배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서 이거의 한글 뜻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나 아는데, 그 단어를 문장 속에서 자기가 라이팅을 쓰거나 아니면 문장에 넣어서 회화를 하거나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렉사일이 이쪽에서는 뭔가 권장 주수를 우리가 충분히 채웠는데, SR에서는 아직까지 G3 평균은 이제 저희가 안 한 게, G3나 G4는 지금 뭔가 의미할 만한 인원수가 아직 아니에요. 저희가 프리K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프리K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미국 지수인데 한국 아이들은 어떤가? 자, 그럼 보세요. 한국 아이들은, 저희 퍼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지수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예, 데이터 분석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보통 아이들이 리딩 레벨 지수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보면 퍼플 아이들의 평균은 사실은 이 리딩 지수하고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어떻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잉글리시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잉글리시 레벨이 어떻냐, 실질적으로 얘가 리딩은 4.0, 5.0을 하는데, 정말 리터러시 스킬, 뭔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던가 영어의 우리의 국어 실력처럼 영어 실력, 뭐 문법도 알고 글을 쓸 줄도 알고 라이팅도 할 줄 알고, 그런 실력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아까 퀘스천이라고 말씀드렸죠. 5.0이라고 미국 5학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카데미에서도 5.0 정도 되는 친구들이 거의 미국 2학년, 3학년도 안 되고 미국 2학년 수준을 하면 정말 그 친구는 잘하는 친구에 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를 SR 지수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SR이 뭔가 5.0이거나 6.0이거나 4.0이거나 그래서 미국의 4학년 수준으로 우리 아이가 그 레벨이 될 거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미국의 2학년의 권고 수준하고 그리고 뭐 렉사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레벨 지수하고 SR 지수하고 좀 비교한 걸 제가 보여드렸었죠, 예전에. 여기 보여드리면, 만약에 3.0에서 3.5면 360이고, 3.5에서 4.0이 433이다. 4.0에서 4.5가 512 정도 되고, 4.5에서 5.0이 564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렉사일 지수 자체가 SR 지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떨어져요. 미국 아이들에 비해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4.4에서 6.5 가라는 G4의 렉사일 권장이 740에서 940이고 실질적으로 학기를 4학년 처음에 진학해서 제일 못하는 애들이 415고 제일 잘하는 애들은 1060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4점대에 우리 아이들은 512 정도의 평균의 렉사일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렉사일 지수랑 비교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토플이나 아니면은 맵 테스트에서 뭔가 이 아이의 리딩 실력을 기준할 때 저희가 맵 테스트를 볼 때 SR도 나오지만 렉사일의 정확한 구간 수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맵 테스트 기준으로 렉사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터반 친구들이 거의 여기 레벨대에 포진해 있거든요. 요 레벨대에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렉사일이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220이면 렉사일이 9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반 친구들은 이 레벨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딩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래머나 저희가 이번에 IXL 테스트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래머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보캐블러리나 라이팅이 떨어지는 친구도 상당히 많아요. 뭔가 리딩 지수는 한참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리딩이나 라이팅은 그러니까 리딩도 리터러시 스킬만 좋은 거고 라이팅이나 그래머는 이 수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책을 많이 읽어서 리딩은 올라갔지만 사실 그래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제가 그래머를 어떻게 채워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아이가 K단계에서 한 3.0 정도, 2점대 중반 정도 되면 제가 그래머를 하루에 두 페이지씩 꼭 풀라고 얘기를 해요. 2페이지씩 꼭 풀라고 하는데 안 풀어요.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상담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이가 라이팅이나 이 레벨이 리딩 지수에서 되게 많이 떨어져요. 리딩 지수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리딩 지수에 비해서 그게 떨어지는 게 책만 읽는 거예요. 책만 읽고 실질적으로 IXL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저니스 학습 있잖아요. 저니스 학습에 라이팅도 있고 그래머도 있고 뭔가 거기에 뭔가 문장의 구조, 센텐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있는데 안 푸세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왜 시간이 많다고 안 푸시냐면 리딩이 촉박하니까. 리딩을 올리려면 하루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자, 요 정도 돼야 올라간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표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보캐블러리하고 했을 때 자, 0점대에서는 평균
1점대로 올라가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거는 한 달에 4,700 워드 카운트를 읽었을 때다. 그리고 여기 1점대에서 뭔가 올라갈 때는 4.9개월 정도 걸리는데 25,000 워드 카운트를 읽었을 때다 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워드 카운트,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점 두꺼운 책을 읽을 때, 두꺼운 책을 읽어갈 때 그 두꺼운 책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내가 지금 그레이드 1이야. 그러면 사실 그레이드 1부터는 뭐 해야 돼요? 저니스도 해야죠. 그리고 그래머도 해야죠. 할 게 많아요. 학습적인 게. 거꾸로. 자,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예. 자,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한글 떼요, 안 떼요? 학교 가기 전에 국어에서 한글 떼요, 안 떼요? 떼죠? 왜 떼요? 학교 가서 원활하게 국어책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학교 가기 전에 7세에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도록 지도해요, 안 해요? 지도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책을 술술술 읽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딩을 지금 퍼플 아카데미에서 리딩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그레이드를 올린 친구들은 헉헉헉 하는 거예요. 헉헉거려요. 왜? 뭔가 여유롭게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읽기가 부족한 거예요. 저희가 항상 2.0 정도 돼서 읽기 시작하고 2.5에서 넘어가서 뭔가 아이가 한 1500 카운트 정도 넘어서 읽으면 좀 리딩이 그래도 헉헉대진 않아요. 그런데 그 레벨이 안 되고 스스로 읽는 레벨, 뭐 거기 IRL이라고 그래서 그게 그 아이가 실제로 읽는 리딩 지수 레벨이 안 됐을 때 나는 그런데 G1을 가거나 G2를 가요. 그러니까 리딩을 아이가 책을 잘 못 읽는데 학교를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책을 잘 못 읽어, 국어책을. 그런데 학교에 넣어놨어. 그러면 국어 수업 시간이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딩 지수가 먼저 가야 돼요. 리딩 지수가 먼저 가야 교과서에 있는 레벨 지수를 정확하게 그 문학작품을 읽고 그 안에 숨겨진 뜻이라던가 아니면 문법이라던가 아니면 작가의 뭔가 보이스라던가 이런 거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의 이 지수를 보면 미국의 원생 지수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랐냐면 여기에 권장 지수가 미국 어떤 교과서든 미교라고 하죠. 미국 교과서에 처음에 나온 작품들의 지수하고 비슷해요. 여기에 권장 지수가. 그러니까 여기에 권장 지수들이 미국의 교과서에 나온 첫 번째 작품의 권장 지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아이가 그 정도로 리딩의 읽기 지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플에서 같이 리딩을 계속 미션을 걸어서 리딩을 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딩이 돼야 학습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리딩만 하면 안 돼요. 책만 읽으면 안 돼요. 책만 읽으면 다른 것들이 떨어지면서 학습적인 부분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다른 거를 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뭔가 저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 튼튼해야 될 때가 있고 넌픽션을 해야 되는 넌픽션의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오피니언을 잡는 학습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똑같이 5.0이라도 이 아이는 미국 교과서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넌픽션을 얼마나 다뤄봤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실제 잉글리시 레벨이라고 불리는 영어 실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달라져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게 책 읽기예요. 영어 책 읽기. 그리고 또 국내에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엄마표 영어라고 해서 뭔가 책을 읽으면서 뭐 집중듣기라던가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2020년이에요. 그리고 언택트 교육이 너무 발달을 해서 우리 아이가 미국의 몇 학년 수준인지가 정확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내가 교육을 할 때 체계적으로 과정을 겪고 과정을 가져가면서 교육을 하는 것과 그냥 책만 읽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 식기분들. 정말 이 점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G2를 하려면 최소한 아이가, 보세요. G2를 하려면 최소한 3점대는 돼야, 보세요. 3점대는 돼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퍼플 아이들의 점수, 리딩 점수를 분석을 해보면 3점대의 아이들이 렉사일이 360이밖에 안 돼요, 평균이.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렉사일이 별로 높지 않아요. 학원에 가서 단어 외웠다고 한다고 이 렉사일이 높지 않아요. 왜냐면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단어의 쓰임을 아는 친구만이 그 단어를 온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플래시카드로 사이트 워드나 아니면은 뭐 CVC 언어라고 해서 파닉스 언어들 많이 배우지만 그거를 실제로 문장에서 넣는 걸 몰라서 IXL에서 엄청 많이 틀려요. 그쵸? 아마 처음에 프리K나 K 단계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분명히 사이트 워드는 다 알 수 있었는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막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틀려가는 부분들을 내가 보고 멘붕이 와요. 왜냐면 그냥 플래시카드 그림을 외운 거예요. 온이면 온이라는 글자를 그림으로 외운 거지 온이 문장 속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문장 속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모르니 어떻게 돼요? 아이가 실제로 영어에서 문장 속에서 못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아이가 뭐 3.5에서 4.0이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이게 오히려 퍼플 아이들이 렉사일이 좋아요. 퍼플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이 렉사일이 좋고 일반 학원에서 온 친구들은 뭐 2.0 된다고 그래서 보면 막 BR 나오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 특히 단어를 외웠던 친구들이 BR 나오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해요. 왜? 실제로 영어 속에서 문장 속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안 배우고 그냥 편리하게 학원에서 체크하기 쉽게 단어만 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학원을 다니고 뭔가 SR이 얼마가 나왔다기보다는 실제로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첫 번째, 식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아이가 원활하게 읽기 전, 퍼플에서는 어떻게 가이드를 하느냐? 우리 아이가 원활하게 읽기 전의 레벨이야. 뭔가 BR이 나오고 SR이 뭐 3점대 미만이야. 그러면 리딩 특공대에 중심을 둬라. 그러니까 리딩 특공대에 중심을 둬서 아이가 원활하게 읽을 수 있는 그 단계에 뭔가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 책을 읽을 수, 한글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떼기가 돼야 되는 것처럼 영어떼기가 돼야 된다. 영어를 기본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쉽게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퍼플 아카데미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리딩에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는 리딩을 할까요? 저니스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2점대가 안 되고 못 읽는다. 그러면 리딩 특공대로 읽을 수 있게 먼저 만들어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면서 뭔가 프리K나 K나 뭔가 G1의 초반에 있는 친구들도 아이가 읽을 수 있게 먼저 만드는 게 그래야 학습을 하죠. 뭔가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학습을 하죠. 그냥 책만 본다고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퍼플 아카데미의 생각을 바꾸다는 그거예요. 키포인트가. 책을 읽을 줄 알아야 공부할 수 있다. 그쵸?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해도, 그리고 뭔가 책을 읽으려고 해도, 미국 교과서를 배우려고 해도 아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아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프로젝트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퍼플 아카데미의 리딩 특공대만 따라오면 반드시 읽어요. 자, 리딩 특공대 따라오면 기존 분들 말씀해 주세요. 읽어요, 못 읽어요? 다 읽어요. 그러니까 리딩 특공대에 나의 시간표를 더 기준을 둬서 아이가 읽게 만들어라. 그게 첫 번째고요. 못 읽으려니 안 읽으려고 해요. 그 친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듣는 귀를 연 다음에 많이 들려준 다음에 펜으로 많이 들려준 다음에 따라 읽게 하고 따라 읽다 보면 혼자서 읽어요.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리딩 특공대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무조건 찍어주고 따라 읽어 그러면 도망가죠 아이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저 아프리카어 이게 그 엄마한테 이렇게 책 찍어주고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정말 빠른 팝송 한번 찍어주고 따라서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욕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한테 많이 들려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제가 리딩 특공대 할 때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 아마 유튜브에 퍼플 아카데미 TV에 가면 어떻게 해야 아이가 따라 읽을 수 있는지 그 보모 교육 과정이 많이 올라 있으니 유튜브 퍼플 아카데미 TV에 들어가셔서 보세요. 그쵸? 맞아요. 라임 앤 리듬주도 많이 들려주면 아이가 동요 따라 부르다가 듣는 귀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 예. 그리고 2.0 이상이 됐을 때 2.0 이상이 됐을 때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미국 아이들이 2학년과 3학년의 레벨을 보면 확 올라요. 1.4부터 시작해서 2.9까지 가고 2.2부터 시작해서 3.7까지 가고 2.8에서 시작해서 5.1 이 공고사항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아이들의 렉사일도 보면 확 올라요. 그런데 퍼플 아카데미가 그 평균보다 이때 렉사일이나 SR이 그러니까 SR은 오르지만 렉사일이 못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SR은 스토리 중심으로 가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대부분 똑똑해요. 그래서 눈치가 좋아요. 눈치가 진짜 좋아서 아이들이 새로 나온 뭔가 이게 스토리를 보면 이 눈치로 문제를 맞춰요. 대충 이렇게 보면 뭔가 그 스토리 라인을 보면 아 이게 무슨 얘기겠구나 그러고 대충 알아요. 이제 그 한 2.0 넘는 친구들은. 그래서 문제는 잘 풀어요. 근데 단어 뜻을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책을 능숙하게 못 읽기 때문에 읽기 싫죠. 그러니까 책을 능숙하게 못 읽으니 읽기 싫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부쩍부쩍 우리나라 아이들이 초등 들어가면 문고판 읽으면서 바로 되게 두꺼운 책으로 막 이렇게 책 좋아하는 애들은 막 뛰거든요. 근데 책 안 좋아하는 애들은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그림책 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금방 문고판 보고 금방 좀 두꺼운 책 다 읽어요. 뭐 뒤집기나 이런 전문 서적 같은 것도 다 읽어요. 그런데 뭐예요? 못 읽어요. 애들이 그렇게 못 뛰어요. 못 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단어의 활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르는 거고 뭔가 그거를 2점대 그래서
2점대에 리더스를 정말 많이 읽어야 되는데 2점대까지 뭔가 책을 기본으로 읽어야 되는데 기초 리더스만으로 올라오면 단어가 부족한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이 뭔가 그 책을 읽고 내가 능숙하게 스스로 읽어가는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이 매일매일 영어를 쓰지 않다 보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기존의 엄마표에서 초등 가면 집중 듣기 시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몰입의 시간이에요. 이게 양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치동과 대치동이 아닌 학군지의 차이는 학습량의 차이다. 라고 그분이 그러셨다고. 근데 저 그 말에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게 퍼플 맨 처음에 들어오시면요. 30분만 해도 돼요? 그러세요. 30분만 해도 돼요? 저는 30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학습을 30분만 하세요. 왜? 내 주위에 이제 뭐 서울의 학군지 뭐 이렇게 이제 뭐 송파나 강남이나 아니면 서초나 아니면 여기 목동이나 노원이나 송도나 이런 친구들은 학습 시간이 좀 있어요. 좀 돼요. 최소한 학원을 가도 1시간 이상 2시간은 앉아 있고 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은 거죠. 그래서 30분만 하면 정말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30분을 공부하면 진짜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언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가지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하기 위해서 핀란드에서 10,000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년은 365일이죠. 1년은 365일이에요. 하루에 2시간씩 해봐야 뭐예요? 약 700시간? 700시간 조금 넘죠. 예, 800시간? 그렇죠. 하루에 3시간씩 하면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정말 이게 거짓말 안 하고 10,000시간을 투자하라고 그래요. 핀란드 영어 예전에 제가 그 KT 홈스쿨 할 때 그때 이제 자료 조사한 걸 보면 10,000시간의 시간이 있으면 아이가 영어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 하루에 30분씩 하시는 분은 아이가 언제 되면 계산해보세요. 만 나누기 0.5 해보세요. 언제 영어를 잘하겠어요. 그쵸? 그런데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년이면 1,000시간이죠. 그래도 10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책 읽기의 시간을 어느 정도를 투자하는지도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살짜리한테 3시간 앉아있으라고 하면 아이는 네버엔딩 스토리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이가 네버엔딩 스토리가 안 되려면 프리K, K 때는 적게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서 초등에는 아이가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앉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구간 있죠. 미국의 2학년, 3학년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을 가려면 2학년, 3학년 넘어가는 구간을 가려면 어느 정도 몰입하지 않으면 이 구간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영유 나오는 친구들이 4.0까지 찍고도 2점대에 머무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양을 채우지 않고 주저앉은 거예요. 미국의 2학년이나 3학년 레벨에 양을 채우지 않고 주저앉아서 영어 유치원을 나왔지만 뭔가 2점대나 3점대 초반이 나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등산 가다 보면 등산에 이렇게 좀 힘든 구간이 있죠. 힘든 구간을 뭔가 아이가 못 버티면 거기를 못 가면 그냥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넘어가려면 그 힘든 구간을 정말 이를 악물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모든 학습은 다 그래요. 영어도 그렇지만 수학도 그렇고 초등부터라도
아이가 좀 집중하고 거기를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아이가 막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예요. 제가 예전에 가재 얘기 해드렸죠. 랍스타 얘기. 랍스타는 어느 정도 크면 자기 집이 불편해져서 탈피를 한다고. 더 큰 집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채워지면 더 큰 집, 더 큰 그 레벨로 가기 위해서 약간 탈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탈피를 하는 과정, 뭔가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슬기롭게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40일 미션을 하는 동안, 자, 40일 미션을 여러분한테 개개인 각자의 미션으로 주고, 각자의 미션을 주고 40일 동안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1100명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1100명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아니, 어떤 그 그룹에서 도전하는 인원의 거의 80%, 90%가 성공을 해요. 그쵸? 80% 넘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5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도 40일 리딩 미션에서 500명한테 가방을 주겠다고 제시한 것도 그래, 퍼플 아카데미면 최소한 30%는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500명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30명 그 어떤 이렇게 이제 40일 뭐 50일 이런 거 하면 보통 프로젝트에서 성공하는 인원이 10% 미만이에요. 잘 못해요. 내 돈 내고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사서 해도 10% 미만이에요. 예, 평균적으로. 그런데 퍼플 아카데미는 거의 80% 넘게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 정도 못 하시고 85% 정도는 성공하셨어요. 그게 왜냐면 함께의 힘인 거예요. 지역 모임에서 성공하신 분이 1000명이에요. 100명은 혼자 100명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지역 모임 안 들어가고 100명은 혼자 성공하셨고 거의 1000명 정도는 지역 모임에서 함께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2권의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2권의 책이 정말 리더 쓰고 그림책일 때, 픽처북일 때는 얇은 책이니까 금방 읽겠죠. 근데 그게 점점 두꺼워져서 노블로 가면 2권 읽으라고 해도 못 읽어요. 왜냐면 한 권 읽는데도 이틀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까지 함께 넘어가는 걸로 하신 거예요. 그쵸? 예, 100명 중 1인이세요? 예, 100명 중.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워드 카운트도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막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무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는 읽어야 돼 하는 이제 그 기준을 저희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점점 워드 카운트가 많아지는 건 아이가 점점 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고 점점 긴 책을 읽어가면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여기에 레벨들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재밌는 데이터인데 SR 데이터 중에서 북 레벨이 자 0점대 책, 1점대 책, 2점대 책, 4점대 책, 8점대 책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기 8점 이상 책, 8점들은 별로 없어요. 이게 6점만 돼도 책이 별로 없어요. 가장 많이 포진한 데가 3점대에서 6점대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6.0이 넘어도 3점대에서 6점대 사이에 뭔가 미들 그레이드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조금 어려운 책을 보는 거지. 아이가 막 8.0이라고 가끔 도서관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 8.0이니까 8.0 책 주세요. 아니에요. 결국은 3점대에서 6점대 책을 반복해서 보면서 여기서부터는 단어를 유창성 있게 어떻게 더 사용하고 똑같은 단어가 이 책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고 저 책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스스로 깨달아가는 독서를 하는 레벨대가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가 제대로 된 가이드로 하셔야 되는데 SR을 올리면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 책도 올려서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식기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못 읽으면 읽혀라. 그리고 SR이 올라간다고 책의 레벨을 막 끌어올리시면 아이가 스킵하게 된다. 예, 이런 말씀들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SR이나 넥사이를 여러분이 제대로 가이드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세세하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지가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노블로 넘어가기 힘든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이가 그 정도의 집중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저희가 이제 가끔 단계마다 키포인트 라방을 해드릴 때, 라이브 방송을 해드릴 때 그 이제 이유들이 나오는데 챕터북에, 그러니까 이게 읽는 연한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여기서 보여드리면 읽는 연한이 채워지지 않고 올라간 아이들은 어느 정도 무너져요. 특히 이제 5점대 이상의 점수대를 나오는 친구들은 거기서 막 그래요. 게시판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SR 5.0 이상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해서 SR이 의미 없는 점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레벨이 5점대 이상 레벨이 허수기 때문에 올랐다 내려갔다 해요. 그게 정말 이 아이의 실력이면, 만약에 뭐 7.0이 이 아이의 실력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해요. 그냥 그 점수 계속 나와요, 비슷하게. 그런데 찍어서 올라갔던 점수거나 점수가 한번 튀어서 올라간 친구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5.0 갔다가 막 9.0 갔다가 7.0 갔다가 막 이래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5.0 이상이 되면 사실 5.0이라는 SR 점수보다는 넥사일 점수를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미국 원생지수 조사 이걸 보면 이거 보세요. 넥사일 점수가 더 탄탄하고 넥사일 점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해요.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퍼플 아카데미 분들 다 그렇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읽었어. 그런데 SR은 떨어질 수 있어요? 넥사일은 안 떨어져요.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워드 카운트를 그 책을 하루에 2권씩 아이의 분량에 맞는 글의 양을 가진 책을 계속 읽었어. 그래서 내가 넥사일이 떨어졌어? 없어요. 넥사일 지수는 아이의 실력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단 1이라도 올라요.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에서 기본은 넥사일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넥사일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막 영어 도서관에서 그 신뢰할 수 없는 넥사일 테스트를 보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냐면 한국에서 되게 적은 양의 넥사일 퀴즈를 가지고 문제를 돌리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인이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1000이 나왔다. 그렇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테스트를 봤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퍼플 아카데미에서 하는 스콜라스틱 LP, 리프로의 테스트가 넥사일 테스트 중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 테스트 점수가 제대로 나오면 만약에 1000이 나왔다. 그러면 맵 테스트는 미국의 그 약간 모의고사 같은 거죠. 맵 테스트나 실질적으로 토플 점수에서 그 점수가 나와요. 근데 국내 영어 도서관에서 가끔 보는 국내에서 만든 넥사일 지수가 있는데 그걸로 1000이 나오면 토플이나 이런 데서 한 500, 600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지수로 테스트를 보냐가 매우 중요해요. 넥사일 테스트 중에 가끔 왜 프로모션 옛날에 예스24에서도 한번 한 것 같은데 10,000원 내면 해주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아이의 실력을 알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맞아요. 진짜 비슷하게 나와요. 토플에서 비슷하게 나오셨죠. 토플 보시는 분들. 예. 토플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 레벨 구간으로 맵 테스트의 구간도 나와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토플을 보면서 느낀 건데, 리딩 지수가 좀 높고 리터러시 스킬이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 리딩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토플에서도, 토플 주니어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토플 주니어는 거의 리딩으로 보거든요. 밑에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플에서는 그렇게 못 나와요. 왜냐면 라이팅이라던가 거기에 이제 그래머라던가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열심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플하고 토플 주니어의 갭이 그거더라고요. 뭔가 리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다양한 주제로 논픽션도 읽고 다양한 사고를 해야지만 오피니언을 끌어내야 되지만 그 부분이 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토플 주니어와 토플 사이의 갭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가 비공개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1시간만 할 거라 기본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가져갔을 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의 실력을 알지 못하면 가끔 오해를 해요. 지금 퍼플 아카데미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리딩 지수가, 이게 이제 퍼플에서 리딩 가이드 진짜 잘하죠. 라이브 방송을 정말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지수별 라이브 방송도 해드리고 뭔가 아이들 단계별 라이브 방송도 해드리고, 그래서 리딩 지수를 어떻게 가이드를 하고, 뭐 워드 카운트는 얼마를 읽고, 내용은 뭐 픽션을 읽고 넌픽션을 읽고 가이드를 정말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의 리딩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게 평균 SR이나 이 점수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진짜거든요. 리딩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영어의 학습이 끝난 게 아니에요. 리딩 지수가 올라도 리딩 지수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그래머를 하루에 2페이지를 푼다던가, 지금 저희가 특강으로 하고 있는 그래머라던가, 그리고 또 라이팅. 퍼플에서 정말 죽자 살자 온라인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원어민이 피드백을 해주는 라이팅을 해요. 프라임 과정의 특징이 라이팅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팅을 피드백을 받고 그걸 리라이팅을 쓰고 다시 한번 이 아이가 가이드를 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렉사일 1000이라도 이 라이팅이나 그래머가 올라온 1000과 안 올라온 1000은 천지 차이예요. 그 기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레벨이 되는데 그 전이스 안 하시고 있으신 분들 전이스 하셔야 됩니다. 예. 미국 교과서를 왜 비싼데 교과 과정이 높겠어요? 퍼플이 비싸다는 오해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교과서가 비싸서예요. 전이스 한 권에 막 20만 원 하죠. 우리 몇 달 수업료예요. 그런데 그걸 왜 할까요? 비싸다는 오해를 받고, 그리고 그거를 뭔가 과정화해서 개발하는데도 전이스 아무나 개발 못해요.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 그리고 원어민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해 놓은 이유가 그걸 해야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이스라던가 또 복습으로 IXL 요청 드리는데 안 해요. IXL 안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오를 수가 없어요. 예, 전이스 비싸요. 예, 전이스 한 권에 그 G1, K는 그나마 몇만 원인데 G2, G3 가면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전이스 책이 원래 비싸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왜 교재비를 이렇게 비싸게 받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이스를 하는 이유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교과 과정에서. 맞아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2.0이 안 되는 친구들은 리딩 먼저 하셔라. 예. 리딩 먼저 하시고, 리딩에서, 예, K는 안 비싸요. K는 몇만 원 해요. 예, 안 비싸요. 예. 그래서 과정을 제대로 따라오셨으면, 예, 좋겠어요. 예,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그 책을 안 가져오잖아요. 예, 안 가져와서 예, 잘 모르시죠. 그래서 미국 교과서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세요. 예,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고, 예, 그거는 나중에 키즈 쪽에서 저희 그 카카오 스토어에서 물어보시면 되세요. 네. 배특반 모집 라이브 방송은 아마 다음 주쯤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배특반 모집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쯤 들어갈 거고요. 이제 한 가지 공지해드리면, 이제 퍼플에서 그 추석 즈음부터 어떤 이벤트를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그 리딩, 장학금 거는 리딩 대회 있죠. 그래서 장학금 1등 한 친구들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리딩, 기초 리더스 리딩 대회를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순위권에 들면 뭐 1등, 2등 뭐 장학금, 그러니까 퍼플 아카데미 1년 학비죠. 뭐 1등 친구는 1년 학비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그 기초 리더스 리딩 대회를 할 거고, 그다음에 왜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이죠. 근데 사실은 올해 할로윈 행사를 하고 싶었어요. 할로윈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로윈 행사 하기가 되게 힘들어졌죠. 뭔가 어디 좀 장소를 빌리지 못하면 저희 이제 그 강의실에서라도 할로윈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할로윈 행사 전에 아이하고 이번 할로윈에는 뭐가 되고 싶어. 뭔가 이게 이제 홈스쿨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재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할로윈 분장을 하고, 예, 할로윈 분장을 하고 찍은 친구들 중에 이제 좀 선정을 해서 할로윈 바로 전날, 할로윈이 이번에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전날, 원데이 클래스. 그러니까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줌으로, 뭔가 여기 선생님들하고 퍼플버니는 뭔가 할로윈 분장을 하고 있고, 영상으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예, 할로윈 행사를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재밌겠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조금 더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행사도 많이 하고, 예, 또 노래 부르기 대회도 저희가 하긴 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에 예, 노래 부르기 대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퍼플버니와 함께 할로윈 행사를 예, 할 수 있도록 좀 행사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식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예, 오늘은 SR이나 렉사일 지수에 대해서 어디까지 목표를 가져가야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서야 되는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예, 늦은 밤까지 이렇게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예, 좋은 밤 되세요. 네.